그럼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패키지를 다시 구성을 해서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키지 이름은 인터페이스라고 짓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EX01번부터 시작을 할 거고요. 첫 번째는 인터페이스의 캐릭터, 그러니까 특징이라는 의미로 인터페이스 캐릭터리스틱스라고 쓰겠습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인터페이스의 특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요, 필드랑 메서드에 대해서 제약 조건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일단 인터페이스 A라고 하는 걸 먼저 만들어 볼 거고요.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모든 필드는 public, static, final로 정의가 되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int a는 3이라고 써볼게요. 자, 그러면 모든 필드들은 여기 지금 a만 있는데 b가 있던 c가 있던 d가 있던 반드시 public, static, final만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건 강제사항입니다. 마찬가지로 메서드는 모든 메서드는 public abstract으로 선언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메서드는 public abstract 이라고 하는 것으로 선언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앱스트랙이니까 정의가 없을 거고요. 그 다음에 항상 모든 메서드는 앞에 퍼블릭 앱스트랙이 붙는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항상 모든 필드와 모든 메서드에 대해서 다음 사항, 이런 사항들이 강제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걸 선언을 할 때 제가 이 부분을 삭제하게 되면, 다시 말해서 int a는 똑같이 b라고 할까요? int b는 3, 그 다음에 void bcd라고 하는 놈은 이렇게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인터페이스, 자, 이렇게 선언한다고 하더라도 오류가 안 나죠. 자, 여기서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이겁니다. 아니, 조금 전에 인터페이스 A라고 하는 것은 public static final만 된다면서요? 마찬가지로 public abstract만 된다고 하면서요? 그런데 지금 여기 앞에다 아무것도 안 썼잖아요. 근데 왜 오류가 안 나죠? 어차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이 사항이 필수 사항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여기에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생략 시 자동으로 public static final을 붙여줍니다. 마찬가지로 자동으로 여기서 메서드 앞에서는 생략 시 자동으로 public abstract을 붙여줍니다. 결국에는 생략해도 결국에는 그게 다 붙을 거기 때문에 생략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종적으로 정리하게 되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public static final 필드만 가질 수 있고 public abstract만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로 자동으로 붙었는지를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샵 1번 스태틱이 붙었는지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스태틱 자동 추가 체크, 뭐 이 정도로 써볼까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여기 A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스태틱으로 선언되어져 있습니다. 그럼 정말로 스태틱으로 선언되어 있는지, 스태틱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A.A 하게 되면 지금 클래스 이름으로 객체 만들지 않고 바로 생성했죠. 자,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키면 실행 결과가 똑같이 3이 나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정의된 3이라고 하는 숫자라. 자, 그러면 B를 보도록 할게요. 이 B 앞에 지금 아무것도 안 썼으니까 얘가 스태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자동 추가했다고 썼잖아요. 정말로 자동 추가가 됐다고 한다면 얘도 이렇게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자, 보세요. 자, B라고 하는 필드는 B라고 하는 클래스 이름으로 바로 쓸 수 있었었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결국에는 여기 앞에 스태틱이 자동으로 붙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필드 앞에 파이널이 붙었는지 파이널 자동 추가 체크입니다. 자, 파이널을 자동 추가하는 것을 체크했다라고 하는 건 무슨 소리일까요? 파이널이 필드 앞에 붙으면 기본적인 특징은 단 하나죠. 값을 변경할 수 없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값을 대입하는 것조차가 불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정말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A.A는 지금 3인데 이걸 5로 바꿨습니다. 자, 그러면 오류가 나죠. 왜? A라고 하는 것은 파이널이 붙었기 때문에 값을 변경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럼 마찬가지로 B는 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똑같죠. 오류가 똑같이 납니다. 똑같은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여기 앞에 지금은 나는 아무것도 안 썼지만 파이널이라고 하는 것이 자동으로 붙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파이널이 자동 추가됐다라고 하는 것을 체크할 수 있는 문법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은 주석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ABC라고 하는 것이 abstract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 추가가 됐으니까 여기 중괄호가 상향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메서드 앞에 abstract이 붙은 것들은 확인할 필요가 없고요, 굳이. 마지막으로 public이라고 하는 것이 붙은 이유에 대해서는 뒷부분의 인터페이스의 접근 지형자에 대해서 다른 예제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의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냥 클래스를 추가를 하겠습니다. 자, EX 2번으로 바꿀 거고요. 이번에는 inheritance of interface 언더바 1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하는 것에 대한 예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는 클래스랑은 다르게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거를 지금 코드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페이스 A라고 하고요. 두 번째 인터페이스 B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인터페이스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로 단일 인터페이스를 한번 상속해 볼게요. 단일 인터페이스 상속. 하나의 인터페이스만 상속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클래스 C라고 하는 것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는요, 익스텐즈를 쓰는 게 아니라 뭘 쓴다고요? 임플리멘트를 쓴다고요. 그래서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는,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는 A라고 하는 것을, 그 인터페이스 상속할 때는 임플리멘트를 쓴다. 요건 꼭 기억하시고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입니다. 다중 인터페이스 상속입니다. 인터페이스 상속. 자,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번엔 클래스 D라고 만들 거고요. 똑같이 어차피 클래스가 인터페이스를 하나 상속하든 두 개 상속하든 100개를 상속하든 임플리멘트를 쓰는 겁니다. 자, 이때는 컴마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컴마를 가지고 이렇게 두 개든 세 개든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렇게 인터페이스를 상속할 때는 임플리멘트를 쓴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상속을 할 때는, 다중 상속을 할 때는 컴마로 구분해서 인터페이스들을 100개고 10개고 다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게 두 번째고요. 자, 이번에는 클래스랑 같이 한번 상속해 볼게요. 세 번째입니다. 샵 3번. 자, 클래스와 인터페이스를 한 번에 상속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클래스는 어차피 하나는 상속되잖아요. 다중 상속은 안 된다고 하더라도. 그럼 그 경우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클래스 E라고 한번 선언해 볼게요. 그럼 클래스 E에서 지금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D라고 하는 클래스도 상속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랑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도 상속하고 싶어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쓰냐면, 클래스가 일단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extend를 써야 되는 거죠. extend를 쓰는 거고요. D를 상속했습니다. 자, 거기에 추가적으로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와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하고자 한다면, 자,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십시오. 클래스가 클래스를 상속할 때는 extend를 쓴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extend를 이렇게 쓰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implement라고 하는 것은 인터페이스를 클래스가 상속할 때는 A, B라고 하는 것을 컴마로 연결을 하고요. implement를 쓰는 겁니다. 이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는요. extend랑 implement는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 여기 써놓을게요. 자, extend와 implement는 순서는 변경 불가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AB라고 하는 implement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extend D 이렇게 쓰는 건 불가능하고요. 쓰고자 한다면 반드시 클래스를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 써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건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렇게 쓰게 되면, 자, 이렇게 쓴다는 소리는 무슨 소리죠? E라고 하는 클래스가 클래스 두 개를 상속했다는 소리잖아요. 클래스는 다중 상속이 불가능하죠. 인터페이스만 다중 상속이 가능하기 때문에 익스텐즈 다음에 올 수 있는 거는 최대 하나입니다. 아예 익스텐즈가 안 올 수는 있지만 익스텐즈가 오게 되면 반드시 하나만 올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예제 하나를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을 좀 복사할 거고요. 자, 클래스 만들고 세 번째 예제입니다. 자, 이번에는 inheritance of interface, 인터페이스의 상속 두 번째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뱃속에 public static final field만 가질 수 있다고 했고 public abstract만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메서드를 하나 정해 볼게요. 자, public abstract void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물론 이렇게 다 정해도 되지만 퍼블릭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생략한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 그랬었죠. 컴파일러가 자동으로 추가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페이스 B를 선언할 때는요, 이번에는 그냥 void bcd라고 이렇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오류는 절대 발생하지 않죠. 자, 그럼 이제 한번 상속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리려고 하는 것은 바로 접근 지정자인데요. 접근 지정자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자, 지금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고자 할 때는 항상 접근 지정자는 같거나 커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버라이딩 할 때, 모든 오버라이딩 하는 메서드는 반드시 그 접근 지정자가 부모의 메서드보다 같거나 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그걸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클래스를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C implements A를 인터페이스를 상속했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요, 제가 여기다가 그냥 그대로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쓰지 않을게요. 그냥 비어있는 거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완성이죠. 여러분들 완성 메서드와 미완성 메서드의 구분 기준은 중괄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얘는 미완성이죠. 앱스트랙 메서드니까. 얘는 완성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류가 안 되는 겁니다. 얘는 무슨 기능이라고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썼다고 하더라도 ABC야, 너는 아무 짓도 하지 말아라 라고 정확하게 명령이 기입된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성과 미완성의 메서드의 구분점은 중괄호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럼 일단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C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럼 내가 C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오버라이딩 했죠. 어떤 오버라이딩을 했습니까? 이 앱스트랙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했단 말이죠. 그럼 이 앱스트랙 메서드의 접근 전자가 뭐였었어요? 퍼블릭이죠. 그럼 얘는 당연히 뭐만 가능합니까? 퍼블릭만 가능합니다. 퍼블릭이 아니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상속할 때, 오버라이딩 할 때 부모의 접근 지정자보다 좁아질 수 없으니까 접근 지정자 자체가 지금 최고로 높은 퍼블릭이잖아요. 그럼 퍼블릭보다 좁아질 수 없다는 소리니까 결국에는 퍼블릭밖에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인터페이스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처음에 많이 실수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 implements B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오버라이딩 한번 해볼게요. 자, void BCD라고 만들어 놓고요. 중괄호 똑같이 만들었습니다. 여기다 이제 무슨 코드를 무언가를 쓸 겁니다. 자, 이렇게 썼는데 여기서 지금 오류가 났습니다. 이거 왜 오류가 날까요? 자, 이게 이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대답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아니, 여기 지금 보이드라고 하는 것 안에 퍼블릭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얘는 디폴트라는 소리인 것 같고, 그러면 얘를 그대로 상속하게 되면 디폴트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지금 동일한 거니까 오류가 안 나야 되는데 오류가 난단 말이죠. 이 오류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 이 오류의 내용은 접근 지정자가 좁아졌다라고 나오는 겁니다. 리듀스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저빌리티를. 그러니까 비저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접근 지정자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디까지 보이느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왜 그러냐면 앞에서 처음 예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블릭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은 자동으로 컴파일러가 붙여주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략 시 퍼블릭 앱스트랙이라고 하는 것을 붙여준단 말이죠. 그러면 내가 지금 BCD랑 인터페이스 내에서는 모든 메서드 안에서 앞에다가 내가 접근 지정자를 써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얘는 무조건 퍼블릭이라고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D라고 하는 것이 B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받는 순간에, 구현하는 순간에 얘를 내부적으로 구현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데, 그때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선언했단 말이죠. 그럼 결국에는 퍼블릭이 디폴트로 줄어든 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류가 난 겁니다. 자, 여기다 써놓을게요. 얘는 퍼블릭 접근 지정자가 디폴트로 바꿔놓은 거죠. 이래서 불가능한 겁니다. 자, 이건 그냥 앞에다 퍼블릭이 되면 우리가 바로 사라지겠지만 이걸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놓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 부분이 오류가 나는지 꼭 나중에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에는 객체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클래스를 또 추가를 할 거고요. EX 4번 할 차례네요. 자, 이름은 create object of interface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create object of interface 언더바 1이라고 이름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서부터 이제 객체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방법 1입니다. 자, 그러면 방법 1은 어차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객체 생성을 못 하잖아요. 객체 생성을 못 하니까 자식 클래스를 만드는 방법이 방법 1이었었죠. 그러니까 추상 클래스에서 객체 생성하는 방법과 완벽하게 동일합니다. 또 추상 클래스가 객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이유와 인터페이스가 생성하지 못하는 이유가 동일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해법도 동일한 거죠.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식 클래스 생성하고요. 플러스 자식 클래스 생성자로 객체 생성하는 거. 이게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페이스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하나 생성을 할 거고요. 여기에는 필드 그냥 하나 만들어 놓을 거고요. 메서드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추상 메서드로 정의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퍼블릭 앱스트랙을 생략하거나 퍼블릭 스태틱 파이널을 생략해도 전혀 문제가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지금 머릿속으로, 눈으로는 여기 앞에 그 글자가 보인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A라고 하는 클래스로 인터페이스 갖고는 당연히 객체 생성 못하겠죠. 자, 메인 메서드 가지고 똑같이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AA는 UA.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불가능한 코드죠. 왜냐하면 인터페이스는 객체 생성 못하니까. 심지어 인터페이스는 생성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일단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식 클래스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 B extends A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그럼 이제 A라고, 죄송합니다. extends가 아니죠. 인터페이스죠. implement A. 자,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해서 클래스를 지금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 뱃속에 있는 미완성이 다 내려오죠. 그 중에서 ABC라고 하는 미완성, 이걸 지금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될 의무가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B라고 하는 클래스에서 이 ABC를 오버라이딩 했습니다. 자, 어노테이션은 삭제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제 ABC라고 하는 것 안에서 결국에는 자, 첫 번째 방법이죠. 방법 샵 1번 해놓고요. 얘는 똑같이 위에 거 그냥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식 클래스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자식 클래스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하는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방법을 가지고 B라고 하는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객체 생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샵 1번 객체 생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B라고 하는 객체 클래스는 생성자로 객체를 생성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서 제가 B, B1은 U, B. 자, 이렇게 만드셔도 되고, 마찬가지로 B, B2는 U, B. 이름이 있으니까 두 개고 세 개고 만들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추상 클래스에서 했었으니까 바로 객체를 두 개씩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서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호출. 자, B1.abc 호출해 볼 거고요. B2.abc 호출해 볼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지금은 B라고 하는 객체로 생성하고 그 다음에 생성자로 생성하고 B로 담았는데 이거를 A로 담는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달라질 건 없죠. A, B, C라고 하는 것은 B 뱃속에도 A 뱃속에도 있으니까 각각 호출이 가능할 거고요. B로 생성했기 때문에 어차피 A 뱃속에 있는 A, B, C를 호출한다고 하더라도 A 여기 뒤에 있는 ABC라고 하는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는 이 ABC가 호출될 겁니다. 자, 어떤 경우든지 간에 결과는 동일할 거고요. 자,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하게 되면 결국에는 ABC 여기 있는 메서드, 오버라이딩 메서드가 각각 두 개 다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앞에 추상 클래스에서도 설명했던 것처럼 이 클래스 B라고 하는 걸 내가 직접 정의했기 때문에 저는 언제든지 이 B라고 하는 생성자를 호출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객체를 두 개 만들었는데 객체를 세 개 만드는 경우에도 이게 한 줄만 추가가 되면 객체를 세 개, 네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객체 하나당 한 줄이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난 생성자 이름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생성자를 호출할 때마다 객체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같은 코드를 두 번째 방법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카피하고요. 이름을 좀 카피했습니다. 자, 새로운 클래스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05번이고요. 여기에는 이제 create object of interface 언더바 2로 하겠습니다. 자, 앞에서 인터페이스는 카피를 해가지고 올게요. 자, 방법 2입니다. 얘는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는 거죠. 자,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한 객체 생성입니다. 자, 익명 이너 클래스를 이용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위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냥 내부에서 바로 내부적으로 객체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잠시 이너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그걸 컴파일러가 만들어 주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름을 모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익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럼 이제 내부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샵 1번 객체 생성입니다. 객체 생성.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AA1은 UA라고 썼습니다. 자, 이건 인터페이스입니다. 인터페이스 객체 만들 수 있다, 없다? 없다. 자,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사실은 이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은 생성자도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제가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으면 요렇게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미완성 메서드 ABC 때문에 지금 객체를 못 만드는 거니까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지만 내가 여기에 있는 ABC 안에다 중괄호 안에다가 완성된 ABC를 만약에 넣어주면 컴파일러가 대신해서 자기가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내부적인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 그 클래스 내부에서 생성하는, 그러니까 구현하는 ABC라는 완성된 메서드를 제가 여기서 넘겨주는 이걸 가지고 이렇게 집어넣어준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만들어진 클래스의 객체를 A1한테 리턴한다는 거, 그게 바로 익명 이너 클래스 방법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 안에서는 ABC를 완성해 줘야 된다는 소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여기서 그냥 만들어 보겠습니다. 출력만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다가는 방법 2, 똑같이 여기다 쓸게요. 익명 이너 클래스 객체를 생성한 방법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객체 하나를 만들었어요. 자, 마찬가지로 객체 2개를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번엔 2예요. 자, 3개를 만들고 4개를 만들어 보면 더 그 차이가 명확할 겁니다. 그죠? 이렇게 지금 A1, A2 객체를 만들 때마다 이름이 없기 때문에, 생성자의 이름이 없기 때문에 나는 그때마다 완성된 펌, 다시 말해서 그 메서드의 구현펌을 계속 넘겨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익명 이너 클래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객체를 딱 한 번 사용하고 말 경우에는 당연히 익명 이너 클래스가 훨씬 유리하고요. 만약에 내가 여러 개의 객체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에서 보셨던 방법대로 이렇게 하위 클래스를 직접 생성하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메서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서드 호출. 자, 그래서 A1.abc 마찬가지로 A2.abc 두 개의 메서드를 호출하게 되면요, 결과는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나올 겁니다. 당연히 방법 2라고 하는 것만 2개가 나오겠죠. 둘 다 오버라이딩 되어져 있을 테니까 실제로 이 ABC라고 하는 것을 호출할 때는 A1 뱃속에 있는 거죠. A1 뱃속은 A1이라고 하는 건 A 타입을 가리키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얘를 호출하러 갔겠지만 얘 같은 경우는 이미 벌써 B라고 하는 여기 뒷부분에 있는 익명 이너 클래스 객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오버라이딩이 됐기 때문에 실제로 얘를 호출하러 갔다가 얘가 결국엔 얘가 호출될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결국에는 방법 2라고 하는 요 결과들이 다 2개가 나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인터페이스의 디폴트 메서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래스를 하나 추가할 거고요. 6번 예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디폴트 메서드 언더바 1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문법적인 내용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이 디폴트 메서드가 나오게 된 시나리오를 좀, 배경을 좀 생각하시면서 들으시면 좋겠어요. 자, 일단 인터페이스 A를 하나 상속을 할 거고요. A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는 ABC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가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이 A를 구현하고 있고요. 인터페이스를 구현하고 있고, 당연히 메서드를 구현해야겠죠. 내부적으로는. 자, 그럼 여기는 그냥 출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B 클래스의 ABC 메서드다 라고 하는 의미로 그냥 이것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노테이션 삭제를 그냥 할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일단 잘 보세요. 이 인터페이스 중에서 이 ABC라고 하는 미완성 메서드, 이게 지금 설계된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건 이러이러한 메서드들이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게 될 거야 라고, 가질 거야 나중에, 그걸로 오버라이딩 될 거야 라고 이렇게 설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2020년에 만들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마찬가지로 2020년에 만들었습니다. 이 클래스도 2020년 생성이라고 할게요. 자, 마찬가지로 2020년 생성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B라고 하는 클래스가 아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설계된 규칙을 아주 잘 사용하고 있어요. 자, 근데 그러던 와중에 만약에 어떤 이유에서 기능을 좀 추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설계가 조금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BCD라고 하는 요거를 2030년에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10년 잘 사용했었는데 2030년에 요걸 생성했다고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BCD라고 하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함과 동시에 그동안 10년 동안 잘 사용하던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에 바로 오류가 나죠. 그 이유는 당연한 얘기겠지만 예전에는 사용할 때 ABC라고 하는 것만 구현해야 될 의무가 있었었는데 이제는 뭐예요? BCD라고 하는 것도 구현해야 될 의무가 추가로 생긴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잘 사용하던 클래스가 더 이상 못 사용하고 오류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죠. 디폴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이 자바 1.8 이후에 나왔는데 그 이전에는 이런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그럼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었던 유일한 방법은 새로운 클래스 인터페이스를 정의하고요. 그러니까 설계도를 만드는 거죠. 그 뱃속에다가 ABC와 BCD를 다 집어넣어 놓고 그 이후부터는 2030년부터는 이 인터페이스를 상속하여 구현하게끔 만드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자,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요. 디폴트 메서드라고 하는 것 자체는 완성된 메서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무슨 소리냐면, 제가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디폴트라고 쓰는 겁니다. 자, 디폴트. 자, 디폴트라고 하는 것은 완성된 메서드로 들어갈 수 있는 인터페이스 내부의 문법적인 요소입니다. 자, 그럼 이제 완성이라고 하려면 중괄호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세미콜론은 없겠죠.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에는 system.out 하고 나서 얘는 A 클래스의 ABC라고 쓰면 되겠네요. BCD죠. A라고 하는 클래스의 인터페이스겠죠. BCD. 자, 그럼 보세요. 지금 이렇게 완성된 형태로 인터페이스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디폴트라고 하는 것의 기본적인 문법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 디폴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BCD를 인터페이스에 2030년에 추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사용하던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오류가 안 나죠.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BCD라고 하는 것은 이미 완성된 메서드이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내려받는다고 하더라도요, B라고 하는 클래스는 얘를 다시 오버라이딩 해야 될 의무 자체가 생기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자기가 원래 ABC만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ABC만 사용하면 되는 거고, 심지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2030년 이후에는 이런 기능을 추가로 얻게 되는 것 뿐입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게 바로 디폴트 메서드의 탄생 배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저 디폴트 메서드는요, 심지어 일반 메서드처럼 오버라이딩도 가능해요.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자, 그럼 클래스 C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implement A를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C라고 하는 것도 A를 implement를 했었으니까 똑같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는 반드시 오버라이딩을 해야겠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C의 ABC가 되는 거고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C라고 하는 클래스도 ABC라고 하는 이 메서드만 오버라이딩 할 의무가 생기는 건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BCD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일반 메서드인 것처럼, 일반 클래스를 상속해서 일반 메서드를 오버라이딩 하는 것처럼 똑같이 오버라이딩도 가능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BCD라고 하는 것 안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썼습니다. 이걸로 쓸게요. 자, 얘 같은 경우에는 C 클래스의 BCD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여기 있는 BCD라고 하는 완성된 메서드가 B한테는 그냥 내려가죠. 오버라이딩 안 됐으니까 그냥 B는 그냥 이걸 그대로 사용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C라고 하는 클래스는 이게 BCD가 내려간 다음에 그 BCD를 그대로 오버라이딩 했으니까 말 그대로 이 A라고 하는 BCD는 가려진 상태로 BCD가 호출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반 메서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정말로 각각의 객체를 생성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출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인 메서드를 하나 추가를 할 거고요. 첫 번째 객체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B라고 하는 클래스 갖고 만들어 볼까요? 자, 이거를 AA는 A 타입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A1은 new B라고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A1.abc라고 하는 놈을 호출할 거고요. A2.bcd라고 하는 놈을 A1.bcd 이렇게 호출하겠습니다. 자, 메서드를 호출했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 지금 제가 A 타입으로 선언했단 말이죠. 그럼 B로 만들었지만 나는 A 타입으로 선언할 수도 있고 여기다가 B라고 써도 상관없겠죠.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버라이드에 대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다형적인 표현으로 A라고 했습니다. 자, 그럼 A.abc라고 A1이 가지고 있는 ABC를 호출했습니다. 그럼 A1이 가지고 있는 ABC를 호출하러 딱 갔어요. 갔더니 A 뱃속에 ABC가 있죠. 그런데 이 A라고 하는 ABC는 실제로 B라고 하는 놈으로 객체를 생성했으니까 B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 ABC로 오버라이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럼 실제는 누가 호출돼요? 얘가 호출되는 거죠. 흐름 이해가 가시겠죠? 오버라이딩의 의미가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오버라이딩이 됐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BCD를 호출하러 갔습니다. 자, 그럼 이제 A1에 BCD를 호출하러 갔어요. 그럼 BCD를 호출하러 똑같이 갈 겁니다. 요 A1에 BCD를 호출하러 갑니다. 자, 그런데 얘가 지금 오버라이딩이 됐나요? 오버라이딩 안 됐죠. 오버라이딩 안 됐으니까 그냥 이 BCD가 그대로 호출될 겁니다. 그럼 이제 얘가 그대로 호출되겠네요. 그럼 A 인터페이스에 BCD라고 하는 것이 호출이 될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또 밑에 있는 객체를 만들어 볼게요. 이번엔 C라고 하는 객체를 만들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A 타입으로 선언하겠습니다. A2는 new C라고 이렇게 선언할게요. 자, 그리고 나서 마찬가지로 A2.abc
A2.BCD.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이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똑같습니다. A2라고 하는 것은 ABC인데 이 A2라고 하는 것이 A타입이니까 A 뱃속에 있는 ABC를 호출하러 가요. 자, 그런데 실제로는 뭐로 만들었어요? C로 만들었으니까 C라고 하는 클래스 내부에서 오버라이딩을 했을 거란 말이죠. 오버라이딩 됐죠? 그래서 얘가 호출될 거고요. 첫 번째 거는. 자, 두 번째 거, BCD를 호출하러 갔습니다. 그럼 BCD를 호출하러 갔죠? 자, 그런데 이 BCD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객체로는 C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C로 가볼게요. 오버라이딩이 됐는지 안 됐는지. 오버라이딩이 됐네요. 그러면 실제는 얘가 호출되는 거죠.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결과가 각각 C클래스의 ABC와 C클래스의 BCD가 호출되겠네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호출될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각각의 결과를 미리 예측할 수도 있을 거고요. 이렇게 예측된 결과가 진짜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는지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항상 실행하기 전에요. 여기 앞에 특히나 기본 문법들 같은 경우에는 먼저 답을 쓰시고 그 다음에 실제 결과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공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디폴트 메서드의 두 번째 예제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 클래스도 만들어 볼 거고요. 이번에는 예제 7번이라고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이름은 똑같이 디폴트 메서드라고 할 거고요. 자, 메서드 언더바 2로 만들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뭘 만들 거냐면요.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자식 클래스에서 인터페이스 안에 지금 디폴트라고 하는 메서드로 완성된 메서드가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럼 완성된 메서드라고 하는 것은 자식 클래스에서 필요한 경우에 호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들이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배운 게 바로 그거였었잖아요. 일반 클래스에서. 자, 디폴트 메서드도 마찬가지로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어찌저찌 사용해가지고 자기 부모가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해서 자기가 구현한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디폴트 메서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있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인터페이스라고 하고요. A가 있습니다. 자, 여기는 지금 물론 인터페이스 안에 미완성 메서드들이 대부분이고 디폴트만 완성된 메서드, 정확하게 디폴트와 스태틱만 완성된 메서드를 포함될 수 있는데 여기는 그냥 디폴트 메서드만 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BC 메서드라고 있고 이건 디폴트 메서드니까 완성된 형태가 들어가야 되겠죠. 중괄호가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여기에는 A 인터페이스의 ABC 메서드라고 이렇게 호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안에 디폴트 메서드만 딸랑 하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자식 클래스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B implements A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클래스 B라고 하는 것이 A를 상속했는데 여기에서는 인터페이스를 상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안 나죠. 왜냐하면 지금 미완성 메서드 자체가 없으니까, 완성된 메서드만 있으니까 어떤 뭘 반드시 오버라이딩 해야 되는 구현 의무 자체가 하나도 없어진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제가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한번 오버라이딩을 할게요. 디폴트 메서드 오버라이딩 된다를 썼죠. 그럼 똑같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의 디폴트 메서드를 내가 내려받았지만 나는 그것의 기능을 재정의하겠다라고 하는 거였단 말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일단은 똑같이 그대로 그냥 위에 건 카피해서 쓰도록 할게요. 자, B라고 하는 B라고 하는 클래스가 되어 있네요. 클래스의 ABC라고 쓰겠습니다. 자, 그럼 결국에는 여기 있는 ABC라고 하는 인터페이스가 있고 여기는 ABC라고 하는 오버라이딩 된 메서드가 있으니까요.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한번 메인 함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고. 자, 그러면 첫 번째 1번 객체 생성해 보겠습니다. 2번 메서드 호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객체 생성해 볼게요. 지금 B라고 하는 걸 갖고 그냥 그대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BB는 UB라고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럼 B라고 하는 타입으로 만드는 거죠. B라고 하는 건 클래스니까 객체 만드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될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B 뱃속에 있는 ABC를 호출했습니다. ABC 호출했습니다. 그럼 결과는 당연히 누가 나올까요? 이거 뭐 볼 필요도 없죠. B라고 하는 것으로 만들어서 B로 선언했으니까 B 클래스만 쳐다보면 될 겁니다. 그럼 당연히 결과는 얘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만약에 제가 여기다가 A라고 쓴다고 하더라도 달라질 건 없죠. 내가 A라고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얘는 오버라이딩 됐을 테니까 이 B라고 하는 것에 ABC를 호출하게 되면 얘를 호출하러 갔었을 텐데 얘는 실제 객체는 B로 만들었으니까 B에서 오버라이딩 된 경우에는 걔가 호출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얘가 호출될 거예요.
결국엔 여기다가 A라고 쓰던 B라고 쓰던 결과는 동일합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 설명 안 할게요. 계속 중복되는 설명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다 이제 B라고 썼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얘가 호출이 될 텐데, 만에 하나 이 ABC 안에서요, 이건 자식 클래스 ABC죠. 여기 ABC 안에서 이 ABC를 호출하고 싶어요. 자,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이 ABC 안에서 부모 클래스의 ABC를 쓸 때 어떻게 썼었죠, 여러분들? 자, 슈퍼라고 하는 키워드를 썼던 거 기억하시나요? 자, 인터페이스 내부에 있는 디폴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 어떻게 쓰냐면요, A라고 하는 것에다가 점을 찍고, 슈퍼라고 하는 것에다가 점을 찍고, 그 다음에 ABC라고 하는 것을 호출합니다. 자, 이게 바로 부모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메서드를 호출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클래스 배울 때는 어디까지만 배우셨어요? 어디까지만 사용하셨습니까? 슈퍼.abc, 슈퍼.bcd 이렇게 되면 부모한테 가서 호출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인터페이스 뱃속에 있는 디폴트 메서드를 호출할 때는요, 어떻게 한다고요? 인터페이스 이름에다 점을 땅 찍고 슈퍼.abc와 슈퍼.bcd 뭐 이런 식으로 호출하는 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A점부터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얘 같은 경우에는 B.abc를 호출하게 되면 실제로는 얘가 호출될 텐데, 이 호출의 첫 번째 줄에 누가 되는 거예요? 얘가 호출되는 거란 말이죠. 얘가 먼저 호출되고 그 다음에 얘가 호출될 테니까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두 줄이 다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이 줄도 나오고 이 줄도 나오고,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올 겁니다. 자, 한번 실행을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행. 그러면 왜 첫 번째 줄도 나오고 왜 두 번째 줄도 나오는지 아셨죠? 첫 번째 줄이 바로 요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잠깐만 여담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도대체 왜 여기는 슈퍼.abc라고 쓰지 않았을까? 아니, 슈퍼점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는 부모 클래스의 객체인데, 왜 슈퍼점이라고만 쓰지 않고 앞에서 했던 것처럼 굳이 왜 인터페이스는 A점이라고 붙였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냥 슈퍼.abc를 하게 되면, 이건 부모 인터페이스가 아니라요, 부모 클래스의 ABC 메서드 호출하라는 소리입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여러분들 앞에서 배웠던 건 이거였잖아요. 그건 말 그대로 앞에서 배운 대로요, 부모 클래스의 ABC를 호출하는 소리입니다. 얘는 A.슈퍼라고 쓰게 되면 A 인터페이스의 슈퍼.abc를 호출하는 소리란 말이죠. 아니, 그러면 왜 이걸 굳이 구분합니까? 왜 그러냐면 이 B라고 하는 클래스는 부모 클래스도 있고 부모 인터페이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분해 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슈퍼.abc라고 쓰게 되면요, 오류가 나요. 왜 그럴까요? 이거는 부모 클래스의 ABC를 호출하라면서요. 그럼 이 B라고 하는 것의 부모 클래스는 누군데요? 오브젝트죠. 모든 클래스는 오브젝트를 상속한다면서요. 여기 지금 익스텐시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오브젝트를 상속했을 거란 말이죠. 바꿔 얘기하면 오브젝트 뱃속에서 ABC를 찾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오브젝트 뱃속에, 이거 지워볼게요. 오브젝트 뱃속에 ABC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에러가 나는 겁니다.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뱃속의 디폴트 메서드를 상속할 때는 클래스 뱃속의 메서드를 호출해라라고 하는 슈퍼.abc랑 구분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모든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도 상속할 수 있고 클래스도 상속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분해주기 위해서 문법 체계 자체가 다른 겁니다. 자, 여담으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제 인터페이스의 마지막 예제로요, 스태틱 메서드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8번째 예제고요. 이번에는 스태틱 메서드라고 쓰겠습니다. 자, 스태틱 메서드는 그냥 뭐 인터페이스라고 하더라도 스태틱 메서드를 가질 수 있다. 디폴트랑 동일한 타이밍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바 1.8에 원래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 뱃속에는 미완성 메서드와 스태틱 파이널 필드만 올 수 있었었는데 1.8이 되면서 두 가지가 추가가 됐어요. 그 두 가지가 하나는 앞에서 배우신 디폴트 메서드고요. 두 번째는 스태틱 메서드입니다. 그러니까 자바 1.8 버전 이후부터는 인터페이스 안에 완성된 형태가 두 가지 형태가 올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디폴트고 하나가 스태틱인 겁니다. 자, 인터페이스 A라고 이렇게 쓰고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도 ABC라고 하는 보이드 ABC라고 이렇게 썼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얘는 미완성 메서드죠. 이렇게 쓰게 되면 미완성 메서드죠. 당연히 앱스트랙 메서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 앞에다 만약에 스태틱을 붙이게 되면요, 이 ABC라고 하는 메서드도 완성된 메서드로 정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는 A 인터페이스의 정적 메서드
ABC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말 그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요, 정적 메서드, 클래스 속에 있는 정적 메서드랑 완벽하게 성질이 동일하기 때문에요, 정말로 그냥 그렇게 호출이 가능한지만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메인 메서드를 추가를 하고요, 여기에서 그냥 객체 생성 및 호출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가 아니라 정적 메서드 호출을 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체 생성 필요 없는 거죠. 자, 이렇게 쓰면 되겠죠. A라고 하는 거 뱃속에다 점을 땅 찍으니까 스태틱 메서드가 보일 거고요. A, B, C를 바로 호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실행 결과로 A 인터페이스의 정적 메서드 ABC가 바로 호출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물론 여러분들이 여기 있는 정적 메서드를 호출하기 위해서 인터페이스 자체는 객체를 못 만들으니까 이거를 가지고 자식 클래스 만드는 방법 두 가지가 있었죠. 익명 이너 클래스와 직접 생성하는 방법. 자, 어떤 식이든지 간에 인터페이스 객체를 만든 다음에 그 객체 뱃속에도 당연히 ABC가 있을 테니까 그렇게 호출해도 되지만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한 겁니다. 정적 메서드는 정적 메서드답게 호출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서드를 보자마자 이렇게 썼네, 클래스 뱃속에서 바로 호출했네, 그러면 ABC는 정적 메서드구나 라고 하는 걸 바로 누가 봐도 확인할 수 있게 사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그런 버릇 좀 들어주시기 바라요. 자,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예제가 좀 많았습니다. 8개 예제인데요. 다들 간단한 예제니까 그 스토리랑 이야기를 좀 같이 이해하면서 예제를 좀 다시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